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8일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야기는요, 그 제목을 인간의 조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인간의 조건. 왜 그렇게 붙였는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 지난 5일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그 입학이 취소가 됐죠. 그리고 7일, 그러니까 어제 고려대학교가 또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그 환경생태공학부 거기 입학을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의사 자격증 이것도 결국은 취소가 되겠죠. 이러니까 뭐 조민 씨로서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문제는 이제 아마 그 어머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분이 대법원에 가서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뭐가 있었냐? 이 딸 조민 씨의 그 스펙, 이게 7가지 허위, 7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게 다 허위였다는 게 판명이 됐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입학이 취소된 겁니다. 그럼 이건 조민 씨가 무슨 죄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조국 전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식에 대한 과도한 그 사랑인지 아니면 자식에 대한 과도한 그 욕심인지 그것 때문에 없는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받지도 않은 표창장 받았다고 자기가 만들고 무슨 뭐 인턴 하지도 않았더니 인턴 했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쓰고 참여하지도 않았던 논문 자기가 썼다고 제1저자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식의 앞길을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명색이 법무장관은 그 전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아닙니까? 다른 전공도 아니고 법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자식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 조국 전 장관 가혹하다고 그럽니다. 학교 측이 가혹하다는 거예요. 학교 측이 부산의전원, 고려대학 다 가혹하다는 거죠. 아니 자신의 탓 아닙니까? 그게 자기로 해서 비롯돼서 자기에게 비롯돼서 생긴 그런 문제인데 왜 학교 탓을 합니까? 그게 뭐 그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지 않았다.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게 생활기록부상에 그 설명이 좀 나왔을 뿐이다. 그게 핑계가 됩니까? 아니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그걸 위해서 왜 7가지나 그렇게 거짓 스펙을 만들어서 기재를 했습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을 건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억지를 쓰면서 탓은 다른 사람 탓하고 나는 책임 없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한 분이라도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 전부 남의 탓이야. 그 심지어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이 그러니까 오늘이죠. 자신이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왜 만족하고 말고 할 일입니까? 자기 개인의 자녀의 일인데 그 딸의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남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까지 만족하고 말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그 문제를 수사해가지고 기소했던 그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시킨 것 아니냐.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말이죠. 앞으로 임명직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꼭 나한테 했던 그대로 적용하라. 검증을.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아니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러서 어떻게 됐는지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예? 어떻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입니까? 전부 남의 탓입니까?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인간의 그 본심은, 그 인간의 본성, 그거는 인의 예지, 이렇게 이제 유가 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득한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맹자는 인의 예지가, 예? 표출되는 게, 예?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마음들이냐 하면, 이를테면 측은지심, 이러면 그거는 남의 불행을 가엽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인의 그 표출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게 바로 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 예? 이건 뭐냐면,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의리. 예.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의리. 이런 거죠. 인의. 예? 그 다음에, 인이 예지. 그러면 예는 뭐야? 사양지심. 양보할 줄 아는 거. 그게 예라는 거예요. 지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거. 구별해서 내 삶의 그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그것을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걸 그걸 적용한다든지.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맹자 말씀하신 사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 이런 옛날 분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도, 이게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말이죠, 조국 전 장관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까? 예? 나한테 잘못하면 무조건 그건 잘못이고, 예? 나한테 잘하면 그건 옳은 거고. 선악의 기준이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바로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조국 전 장관. 개인적으로 그 처지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정수석 비서관 지내면서 또 그 이후에 아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기세등등했죠. 예?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 개헌 작업을 자기가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헌법 체계가 아니고, 자기들 말로는 진보적인 그런 헌법. 제가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사회주의적 헌법이다.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자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 헌법 개정안을, 예? 심지어 그 모든 조문 하나하나까지 다 손대가면서 해가지고 그거 발표할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끌던 그 검찰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말이죠. 예? 또 여러 고발도 받아가지고 그 수사에 들어갔을 때, 아, 이게 나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어야죠. 당연히. 그러면 인정을 했어야죠. 나한테도 과오가 있다는 걸. 그걸 기회 안 하고 버텼단 말이죠. 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막강한 실세니까. 거기다 뒤에 누가 있냐?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를 밀어주니까, 나를 또 보호해주고 하니까 뭐가 거칠 것이 있어. 이래가지고 윤석열 감히 나한테 덤벼?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그 가족, 그분들이, 검찰이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유죄임을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바람에 뭐 유죄도 되고, 또 자녀들의 경우 유책이죠. 책임이 자녀들에게도 있으니까. 예? 그 바람에 윤석열, 예, 당시의 검찰총장이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조국 일가의 덕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예? 이런 식의 생각을, 이런 식의 뭐랄까 아주 뒤틀린 이런 인식을 언제까지 갖고 가려고 합니까? 이제 확 털어놔 버렸어요. 다 내려놓고 난 뒤에, 예? 그렇다, 내가 잘못이 많다,
특히 내 자식들의 잘못이 많고 한창 자라나서 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긴 잘못도 내가 저질렀다. 그 다음에 대학의 학사 행정을 예? 거기에 어쨌든 지장을 초래한 그 잘못도 있다. 솔직히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겠죠. 그러면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다 놔버리면, 자신의 과오를 다 인정을 하면, 솔직하게 자녀들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을 딱 해버리면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증오가 없어지고 예? 그러면 새로운 길이 분명히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언제까지나 남탓하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예? 자녀들 그 가족이 윤당선인하고 무슨 지금 경쟁자입니까? 예? 같은 뭐 대등한 위치에서 지금 서로 싸우는 그런 상대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과대망상증 비슷한 그런 모습을 자꾸 드러냅니까? 이 점에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참 안 된 일이긴 하지만은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고려대학, 부산의전원 너무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었다는 그것도 일종의 용기죠. 왜? 정권 하에서 대학이 정권들이 눈을 부라리고 보는데 정권이 거기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이 결정을 발표하는 그런 시기가 자꾸 늦어졌던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대학만큼 사실은요. 예? 이 힘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은 스스로 자기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누가 감히 대학을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늦었지만은 대학에 오른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판별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에게 개인에게 미안하지만은 이런 결과가 난 것은 사필 귀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문제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조국 전 장관 인간의 조건이 뭔지 지금 맹자가 말씀하신 사단 뭐 그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상식인으로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어떤 행동을 해야 그것이 인간의 조건을 충족은 아니라도 그래도 인간의 조건을 그나마 채워가는 거냐 부응해가는 거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간의 조건 이렇게 달아본 겁니다. 이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